오늘은 또 특별 게스트예요. 아, 그렇죠. 또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나와주셔서 제가 감사드리죠. 일단은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저희 팬터마치의 고스트 헌터 뱅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뱅진이고요. 그 짧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2시 10분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소속돼 있는 팬터마츠 뱅진이라고 합니다. 회사에 들어온 지는 이제 꽉 찬 2년이 돼가고 있고 저희 시원이 형과 진또와 여우와 그리고 나머지 멤버들과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뭐 맡고 있죠? 지금요?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무당집에 무당집. 지금 진또님하고 같이 나와서 하고 있고요. 무당집이 뭔지 설명을 해주세요. 무당집이라고 하면은 이번에 당신의 집에 귀신이 산다. 당집기가 바뀌었죠. 당직기 캠방이. 네, 캠방이 무당집으로 바뀌었죠. 그 무당집이요. 네, 맞죠. 네. 그러니까 당직기 캠방을 저희가 이제 제가 진행하면서 무당집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무당집 캠방을 저랑 벤진이랑 하고 있고 당직기 가정방문 전에 인터뷰조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흉가도 흉가인데 그 벤진이의 특기가 있어요. 흉가보다는 흉가의 좀 괴담들을 찾으러 다녀요. 그렇죠. 괴담 쪽을 더 좋아하긴 해요. 네, 맞아요. 흉가 다니는 것도 좋아하는데 흉가는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맞아, 기본. 괴담이나 미스테리 쪽을 쫓아다니는 거를 더 좋아하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 무당동에 좀 맞는 그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새해 때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이제 몸이 건강해지고 좀 나아지면 이제 그 뱅진이랑 좀 약간 무당동을 자주 다닐 예정이에요. 시즌2로. 그래서 아마 좀 기대가 많이 돼요. 앞으로 썰무당은 좀 자주 나올 것 같긴 해요. 왜냐면 LA도 그렇고 무당동도 그렇고 당직기도 그렇고 그럼 뱅진이랑 좀 많이 다녔던 곳들이 있어갖고 기대가 돼요. 오늘도 기대가 되고. 오늘은 그 보시는 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장보배라는 곳을 너무 인상 깊게 다녀오기도 했고 그때 같이 있기도 했고 또 앞으로 불러주시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주제에 맞게 확실하게 재미를 가미해드릴 수 있는 멤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너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네. 장보배야. 근데 장보배 용가는 사실 같이 갔다 왔잖아. 그렇죠. 근데 우선은 내가 그때 있었던 우리가 왜 갔었는지 그리고 가서 어떤 일이 있었고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 소름 돋을 거야. 근데 장보배 용가 하면 떠오르는 게 있나요? 장보배 하면 떠오르는 거는 우리가 전주 때 이제 시원이 형 그리고 너, 나, 여우 이렇게 이제 네. 다녀왔잖아. 그때가 가장 생각나는 것 같아. 그때 처음 맛보기도 처음 갔을 했고. 때. 그때 진짜 소름 끼쳤지. 맞아. 그때도 임팩트가 굉장히 셌고 그때 이제 기대감. 사실 같이 가기로 한 건 아니었잖아. 맞지? 원래는 맞지. 근데 부득이하게 또 같이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다 보니까 머릿속에는 여기는 무조건 레전드다라고 생각하는 장소예요. 장보배 흉가라는 건 잘 몰랐어 내가. 그리고 저기는 워낙 유명한 데야. 너무 유명하지?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우리 그 고스트헌터 팀에서도 솔직히 꺼려하는 장소 중 하나지. 왜냐면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괜히 뭐 가서 잘못될 수도 있어서. 근데 우리가 우연치 않게 전주 여행을 갔잖아. 전주 여행을 가면서 이제 낮에는 좀 예능처럼 이렇게 컨텐츠하고 공약 방송으로 한 다음에 이제 시원 형이 주변 흉가 갈 때 있으면 찾아보자 해서 찾아봤는데 결국에는 없어갖고 우리가 저기 땡땡땡 고시원을 가게 된 거잖아. 맞지. 근데 이제 첫날에 갔을 때 그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이게 알잖아. 그때 좀 많이 안 좋았지? 많이 그러니까 디스크가 많이 눌려있다, 신경이 눌려있다 보니까 되게 예민한 상태였어. 그 몸 자체가 예민한 상태였고 우리가 잠도 못 자고 막 그런 좀 컨디션이 거의 난조한 상태에서 이제 헌팅을 들어갔던 건데 그날 이제 1층, 2층, 3층 이렇게 우리가 돌면서 좀 조를 나눴잖아. 누구는 EF,
누구는 이제 고스트 박스, 누구는 녹음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헌팅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좀 신기했어 내 입장에서. 고시원에서는 솔직히 좀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경우는 있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그 장소는. 그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시원 치고는 뭔가 이상한 거야. 그 건물이. 건물 자체가. 아, 왜냐면 아이의 용품도 있고 그리고 또 성인의 용품도 있고 한 곳은 꼭 연탄을 태운 것처럼 이렇게 그 테이프로 꽁꽁 막은 게 있고 그리고 생각을 해봐. 고시원인데 사람이 누워서 잘 공간과 뭐 이렇게 따로 분리가 있어야 되잖아. 왜 여기는 방 한가운데 책상이 있을까? 그 특정 방들이 있었지. 책상이 가운데 있는 방들이 몇 개 있었어. 그치. 보통 그럼 고시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힘드니까 고시 공부하거나 이렇게 그 수험생들이 자면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인데 잘 공간이 아니라 공부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어떤 공간에 가면은 꼭 놀이방처럼만 좀 돼 있는 공간이 있어. 이게 어린아이가 뭐 살 수도 있지 힘드니까 고시원에서. 근데 웃긴 게 그 방마다 보면은 내가 그 얘기를 해. 인터폰 같은 수화기가 꽂혀 있어. 알지? 봤지. 수화기가 꽂혀 있는데 수화기가 왜 있을까요? 고시원에. 고시원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되게 좀 이상하거든. 고시원에 수화기가 있으면 카운터랑 연결이 있겠네. 근데 카운터가 없어. 내가 봤을 때는 이 건물이 큰 본관이라고 치면은 본관은 아닌데 앞에 들어왔던데 기억나? 그 경비실 같은 거. 그쪽이랑 연결돼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었어. 나도 그 생각을 했어. 경비 쪽이랑 연관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거든. 그래서 왜 좀 약간 구조가 고시원인데 기숙사처럼 돼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야. 거기 생각나? 우리 예전에 펜터마츠 버스터콜 가가지고 사이비 갔던데. 그러니까 나도 거기랑 좀 비슷하고 생각을 한 거야. 맞아. 거기가 생각이 좀 많이 나. 그래서 이게 왜 그때랑 비슷한 좀 그런 게 있지? 그러니까 구조가? 근데 거기는 일단 알려진 바로는 정상적인 고시원이었어. 알려진 바로는? 알려진 바로는 정상적으로 고시원을 이렇게 운영을 했다라고는 알고는 있는데 되게 특이하잖아. 근데 구조상. 그렇지. 경비가 앞에 있고 고시원 뭐 이렇게 들어가 산 속에 좀 약간 아리송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몇몇 귀신들은 봤지. 근데 몇몇 귀신들을 봤는데 뭔가가 피비린내가 나는 거야. 근데 사실 흉가에서는 피비린내가 그렇게 진동하면 안 되거든. 나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이거는 무속적인 거잖아. 그치. 피비린내가 나는 귀신의 종류는 좀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을 때 그치. 피비린내가 나? 사건 사고지. 그러니까 사건, 피를 사고. 봤을 경우, 피를 많이 흘렸을 경우 그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귀치라고 하면은 분내라 그러잖아. 여자의 귀치는 분내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귀치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게 있어. 코로 마시지 않아. 어디로 마셔? 귀치라는 건 딱 마스크를 써도 가만히 있잖아. 그러면 코로 들어오는 냄새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음식을 먹을 때는 이거 되게 맛있어 하면서 냄새가 날 때 입에서 향이 나는 경우 있지. 그 입에서 그 맛이 나는 경우. 향 때문에. 그걸 귀치라고 해. 그러면 이게 코로 맞는 게 아닌 거네. 그러니까 코로도 들어오는데 입으로 많이 들어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 썼는데 어떻게 냄새 맡아 했을 때 그 후각과 이제 입에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냄새가 진해. 헌팅을 나가고 그러면은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이런 냄새가 왜 나지? 이럴 때가 나도 있거든. 그게 귀치라고 보면 그게 돼. 귀치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거든. 그거 썩은 냄새 나겠지 흉가니까. 근데 우리가 만든 냄새는 현장에 있을 때는 이제 너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날 수가 없는 냄새인데 라고 했을 때 느껴졌다는 거는 귀치인 거야. 근데 이제 어느 방에 딱 내가 지나갔을 때 피비린내가 한번 진동을 하고 그리고 어느 방을 지나갔을 때는 누린내가 진동을 해. 근데 안 좋은 선택을 한 장소에서는 누린내가 나. 왜냐면 사람이 죽었을 때 배출이 되잖아. 그래서 누린내가 많이 나는 건데 그곳 자체가 고시원으로 운영을 했는데 누린내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왜 피비린내가 났을까? 그리고 그때 내가 컨디션이 너무나 안 좋아갖고 이걸 그러니까 초점을 못 잡겠는 거야. 그냥 헌팅을 끝까지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 우여곡절 끝에 시원 형이 이제 장보배라는 귀신을 시원 형이 잡아다가 묻었다 했잖아. 그렇지. 1층 통로 끝 그 마당에. 근데 이제 그쪽 가갖고 시원 형이 한번 진또야 거기서 한번 해봐. 뒤돌아서
내가 이렇게 뒤 돌고 있었잖아. 근데 앞에 이제 묻었다는 그 마당에 있으면 옆에 방에 있잖아. 그렇지. 시원이 형이 한번 느껴봐 했을 때 이러고 있는데 진짜 내 옆에서 뭔가 시선이 딱 느껴지는 거야. 그냥 내 바로 옆에서 나는 마당을 보고 있는데 순간 딱 돌아봤는데 교복 입은 여자가 있어. 그리고 그 뒤에 창문이 있었는데 웬 할머니가 뻔히 쳐다보는 거야. 그 교복 입은 여자 때문에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뛰쳐나왔어. 그때 EF가 아마 맥스를 쳤지. 순간적으로 원래 전자기장이 없다가. 근데 맥스를 치면서 내가 진짜 너무 놀란 나머지 뛰어나오다가 우리 멤버들이 너 포함해서 나를 잡았잖아. 위험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 좀 그 시원이. 시원이 형 불러드릴까요? 박길리가 내 뒤에 있었어. 너 나를 찾을 수 없지. 내가 왜 찾아야 돼? 저딱 저쪽 나니까 이렇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너무 놀래서 앞에 위험하다는 걸 인지를 못할 때야. 왜냐면 몸도 딱 허약한 상태인데 갑자기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 귀신들이 모습을 보여준 거잖아. 근데 내가 그때 만약에 멤버들 그냥 뱅진이랑 여우 아니었으면 아마 난 크게 다쳤을 거야. 그때가 생각나는데 허리가 그때 당시에 지금보다 더 안 좋았어요. 그치. 더안 좋았어. 수술하기 또 전이었으니까. 그때 너무 힘있게 뛰어온다고 그래야 되나? 그리고 앞에 있는 거를 확인도 안 하고 우리가 보는 시점에서 진또는 혼비백산이었어. 진짜. 눈도 막 흔들리는 느낌이고 되게 급하게 뛰어올 때 이거 어떻게든 잡아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우하고 나하고 앞으로 가서 잡았지 그때. 만약에 내가 거기 넘어졌으면 아마 그 앞에가 다 유리였잖아. 다 다쳤을 거야.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 그때 당시에 너의 이 혼비백산하는 그 모습이랑 우리 둘이 갔을 때 너가 접신됐을 때랑 약간의 좀 에너지가 좀 비슷한 느낌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뒤에 해줄 건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혼비백산이었잖아. 사실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에 내가 그러니까 방심한 것도 있지. 귀신이 갑자기 나왔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느꼈던 그 살기와 공포는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 지금 나오면 안 되는 그 기운이 살기와 공포가 한 번에 나한테 몰려오다 보니까 쉽지 않았던 거야. 너무 놀란 거지. 난 그래서 궁금한 게 어. 무속적인 걸로 이제 너가 느낀 거잖아. 난 좀 그런 게 너무 궁금해. 그 살기의 그 디테일한 표현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나 죽을 수도 있겠다. 예를 들어서 너가 10층 높이에 있다고 생각을 해. 너는 10층 높이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야. 너무 무섭지. 그런 느낌이야.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누군가가 칼을 들고 들어온다고 상상을 해봐. 나는 이 사람을 몰라. 사람들은 보통 이걸 살기 느껴진다고 하잖아. 칼이 있기 때문에. 그치. 그럼 나는 뭐냐면 똑같아. 내 몸이 인지를 하는 거야. 죽을 수도 있겠다. 그 공포감이 장난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혼비백산을 거기서 도망쳐야겠다였어 사실. 그때 이미지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 그냥 도망쳐야겠다였어. 너무 무서워서.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내가 뭐 힘으로 제압하고 뭐 그럴 게 아니었잖아. 그래서 그치. 시원 형이 진또야 사실 그쪽에 장보배가 묻혀 있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진짜 접신에서 해결하자라고 했을 때 자신이 없었어. 그거는 이제 귀신과의 승부. 그치? 보는 거지. 왜냐면 내가 그때 당시에 무구도 없었고 무구 없이도 할 수는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몸 자체가 지금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내가 좀만 실수하면 감길까 봐. 무당은 접신이잖아. 그치. 근데 감긴다라고 표현해. 빙의가 아니라. 근데 감기는 순간에 진짜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내가 시원이 형 오늘은 진짜 안 될 것 같다. 근데 웬만하면 다들 알 거야. 너도 알잖아. 시원이 형이 이거 솔루션 하자면 웬만하면 해. 근데 나는 내 지금 컨디션과 몸 상태를 아니까 잘못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지는 않은 거야. 그 정도로 위험했구나.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내가 피할 수밖에 없었어. 아무리 내가 뭐 난다긴다 해도 거기서는 기울 수밖에 없는 상태여서 형 제가 3개월 안에 오겠습니다. 몸 회복하고 왜냐면 이제 허리 그 수술 날짜도 잡고 이제 해야 되니까 제가 몸 나면 그때 컨디션 좋고 했을 때 와갖고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후퇴를 한 거지. 그리고 이제 그치. 시원이 형이 그때 얘기를 하지. 그러면 약속해 귀신이랑. 이게 되게 무섭거든. 귀신과의 약속은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런 얘기 들어봤어. 함부로 하면은 흔히 얘기하는 살이라고 하잖아. 저주가 아닌 살. 약속을 어길 시 살을 맞아. 무속인 분들이 신으로 인해서 이제 살을 맞는다고 하잖아. 살을 보냈을 때 잘못하면은 역사를 맞는다 이런 말도 그치. 많이 들어봤고 귀신도 살을 날릴 수가 있어. 귀신도 살을 날릴 수 있지. 쫓아온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자기만의 기운을 계속 내뿜는 건데 사실 장보배는 묶여 있었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비하인드야. 장보배가 묶여 있었다? 그럼 여자는 누굴까? 잘 생각해야 돼. 장보배는 묶여 있었는데 그러면은 진또가 본 여자는 누구일까잖아. 맞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내가 장보배를 놓쳤다. 장보배는 여자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장보배는 여자가 아니야. 교복 입은 여자는 이미 돌아다니는 애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약속은 하긴 한 거야. 장보배랑 약속을 하긴 했지만 이 여자 귀신과 약속을 한 거야. 내가 다시 와서 너의 한을 풀어줄게. 좀만 기다려. 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여자 입장에서는 이 한이라는 걸 풀어주지 않으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쫓아올 수도 있는 거지. 왜? 내 얼굴 알잖아. 3개월. 이게 근데 우연인지 진짜 되게 신기한 게 내가 몸이 아파서 계속 못 갔잖아. 못 갔지. 시간도 안 맞고 장보배 윤과를 절대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 우리가 3개월하고 조금 시간 며칠 지났는데 진짜 우연치 않게 너랑 나랑 갈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야. 시간이 났죠. 신기한 게 시간이 났어. 딱 3개월이 되고 3개월 동안 시간이 하나도 안 났다가 여기 가가지고 이제 막 1층, 2층, 3층 어떻게 변했는지 이렇게 다 돌아보는데 피비린내는 당연히 나고 그때 상황이랑 다 똑같아. 근데 1층에서 너랑 나랑 가면은 너가 계속 앞장을 서줬잖아. 그렇지. 근데 내 뒤에서 계속 뭔가가 움직이는 거야. 뭔가 계단 쪽에서 돌아다니고 빠르게 뛰어가고 뭐지? 왜 내가 못 봤던 애가 있는 것 같지? 꼭 숨어 있었던 것 같아 옛날에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어린아이가. 근데 어린아이 용품이 있었으니까 어린아이가 들어왔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이제 막 헌팅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3층 쪽인가 2층을 보면은 칼이 있다. 카메라에는 안 잡혔는데 그 칼이 하나가 있어. 근데 이걸 잘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막 헌팅을 우리가 막 시도를 했잖아. 일단 헌팅을 하면서 장보배를 하려고. 근데 사실 장보배를 꺼내려면은 그 땅을 파야 돼. 왜 장보배 흉가가 됐냐면 깨진 컵 안에 장보배라고 이름이 써 있어. 그래서 사람 이름이잖아. 사람 이름이잖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묻었기 때문에 원래 그걸 꺼내야 되는데 나는 무당이다 보니까 내 원력으로 꺼낼 수가 있는 거야. 결국에는 뭐가 있는지 다 체킹을 하면서 이제 헌팅을 하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 거야. 내가 얘기했던 분신사바 이 소리가 들리길래 이게 뭐야? 분신사바? 여기서 강령술을 했나? 근데 충분히 유명한 흉가니까 강령술을 했을 수도 있겠구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이상하지 않아? 왜 귀신이 분신사바라고 했을까? 내가 잔상이 많다 그랬잖아. 그거에 대한 기억들의 잔상은 있는데 기운이랑 왜 귀신이 분신사바를 했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살던 사람이 여기서 분신사바를 하고 죽었다. 그치. 그게 될 수도 있는 거지. 이제 나도 거기서 무속적으로 이제 다가갔을 때 강령술을 해서 분신사바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강령술을 하고 누군가가 잘못됐나? 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헌팅을 할 때 분신사바 할래라고 물어보라고 했던 이유가 그거와 관련된 귀신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라고 했던 거야. 안 되겠다. 역시나 1층에서 헌팅을 해야 되겠구나. 거기 장보배가 근처에 있는 곳. 그래서 이제 1층에서 헌팅을 시작할 때 내가 일부러 장비를 뒤에 놨어. 이렇게 봐야 되나? 복도 끝에. 그리고 너가 여기 서고 여기다 장비 놓은 걸 얘기하는 거지? 그치. 문과 너의 사이. 그치. 장보배가 묻혀있다는 문 쪽을 이제 너가 헌팅을 하고 있으면 내가 이제 카메라 들고 내 뒤에 설치할 끼어 있던 이유는 내 뒤에서 계속 뭔가가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너가 뭐 질문을 하면서 했잖아. 근데 갑자기 진또 하면서 고불이 울리고
그리고 내 뒤에 장비가 반응하기 시작했지. 그 후에 거기서부터 이제 교복 입은 여자가 슬슬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 문 쪽에서. 활동을 시작한 거야. 활동을 시작을 한 거야. 그리고 나서 뒤에서 꼬마애가 슬금슬금. 왜 이들은 갑자기 가만히 있다 올까? 장보배를 꺼내려고 하니까. 얘네들은 그동안의 활동이 그렇게 있지는 않았어. 근데 왜 내가 장보배를 꺼내려고 했을 때 움직이기 시작했을까요? 왜냐면 그전에는 우리 장보배 씨를 안 불렀어. 다른 귀신, 각 방마다의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였어. 근데 장보배가 있는 곳에서 헌팅을 시작하고 장보배 씨를 불렀을 때 그때부터 귀신들의 활동이 시작이 된 거야. 그리고 잘 생각을 해봐. 너가 뒤에 종을 놓고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을 때 여기가 만약에 그곳이라면 장비가 했을 때 울렸잖아. 그렇지. 그거는 여기가 무덤가란 뜻이야. 보통 무덤가에서는 모든 장비가 뒤에서 반응을 해. 근데 우리가 했을 때도 모든 게 뒤에서 반응을 했어. 첫 번째 방문 때도 EMF가 맥스를 뜰 때는 내 등 뒤였어.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 헌팅 들어간 날도 우리 다 등 뒤에서 반응을 시작을 했던 거야. 그러면 이 뜻은 여기에서 죽었다는 뜻이야. 여기가 무덤가란 뜻이고. 그러면 교복 입은 여자, 어린아이 다 여기 흉가랑 관련이 있네. 왜냐면 우리 다 뒤에서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할머니, 그럼 장보배는 누굴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 헌팅을 하면서 여기가 사이비 관련이 있나? 왜 사이비 관련이 있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는 종교적인, 그러니까 좀 믿음이 있는 활동을 했었던 곳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죽음, 그리고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그리고 악마를 숭배하는 작은 단체가 여기 와서 그 시도를 했던 곳이야. 뭔가를 숭배하고 믿음을 좀 심어놨다. 그렇지. 단체가 와서. 그러니까 나이 어린 사람들이 악마를 숭배하고 안 좋은 선택, 죽음 이런 거를 좀 믿는 작은 단체가 여기 와서 그걸 이행하려고 했던 곳이야. 그래서 사이비는 사이비지만 그런 큰 사이비가 아닌 거야. 그런 짓을 왜 해?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기에서 그런 게 있었대. 근데 이게 실한 게 뭐냐면 너는 안 가봤을 거야. 거기가 지금 밀려 있는데 예전에 그 4명이 안 좋은 선택을 한 흉가가 있어. 이건 뉴스에도 나온 흉가인데 실제로 그 3명은 다 모르는 사람들이야.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서 한 거야. 쉽게 얘기하면 X 사이트에서 만난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만나서 실제로 거기서 그 행위를 다 죽은 곳이야. 그런 곳이 있어. 그러니까 그 장보배 흉가도 그런 모임이랑 같은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있었다는 거지. 나 그거 들어봤어. 3층인가? 3층에서 그러한 행위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해가 가는 게 악마를 숭배했고 그리고 죽음을 했고 안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 그럼 분신사바, 강령술 이런 걸로 인해서 뭔가 안 좋게 됐겠지.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있었고 이해가 가는 거지. 그리고 누린내가 나는 거 뭐 그 전부터 사건 사고가 있었겠지. 그런 곳이야 거기는. 그래서 나는 실마리가 풀렸어. 코마도 그러면 여기서 안 좋은 일을 당했겠네. 그러면 이 여자는 내가 접시하기 전에 보이는 거, 야 남자들한테 몹쓸 짓 당했어 라고 했잖아. 근데 거기가 그러한 일이 좀 빈번히 있었대. 왜냐하면 좀 외지고 산속이다 보니까 그런 곳인데, 그러면 이 고시원이 운영했을 때를 가보자. 학생들도 고시원을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왜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던 귀신들이 이야기를 하자면 접신을 했는데 장보배를 꺼냈지. 근데 여자가 분노에 차 있었어. 근데 무언가를 찾으려고 해. 그래 나는 얘가 장보배인가? 아닌데. 근데 내 몸속에 들어온 건 이 여자도 있지만 한 남자가 있었어. 젊은 남자. 젊은 남자가 있었고 이 여자는 뭔가를 찾으러 막 돌아다녀. 내 몸을 가지고. 근데 그때 진짜 내가 얘한테 몸을 맡겼거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맡겼는데 내가 접신을 여러 번 하지만 그때만큼 내가 초점이 없었던 건 처음일 거야. 내가 초점을 놓을 정도로 얘한테 내 몸을 맡긴 거는 감긴 게 아니라 아직 이야기를 다 듣지 못했거든. 근데 얘가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찾는 게, 그러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뾰족한 도구야. 뾰족한 도구들인데 칼을 찾으려고 하더라. 칼이 있던 곳을 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때마다 네가 막았어, 다행히도. 그때구나. 그때부터 막았는데 나는 사실 칼까지는 찾으려고 했어. 왜냐면 얘가 말을 안 하니까. 나 죽여버리기 전에. 이런 말을 아마 했을 거야. 했어. 했을 때 이 뜻이 뭐였냐면 3개월의 약속을 했잖아. 내가 와서 풀어줄게. 뭐겠어. 한 풀어주려고 한 거다. 그치. 근데 얘가 너도 죽여버리기 전에 나라고 했을 때는 얘는 날 찌르려고 했어, 사실. 왜? 내 몸 안에 장보배가 있었기 때문에. 남자 연가. 남자. 근데 이 남자 귀신이 내가 잡고 있으니까 이 여자의 살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더라고. 여자의 말은 끝까지 듣지 못했지만 장보배는 이 여자 귀신한테 몹쓸 짓을 한 애네. 그건 확실히 알 수가 있나? 맞지? 왜? 이 여자 귀신은 이 남자한테 원한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1층에서 우리가 헌팅할 때 장보배를 꺼낼 때 어린아이와 여자 귀신과 할머니. 근데 이 귀신들이 왜 움직였을까를 생각을 해봐. 무당이 장보배를 꺼내니까 기다리고 있던 거지. 이 귀신들은 우리한테 원한이 있던 게 아니라 장보배를 찾기 위해 가만히 있던 거야. 장보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장보배, 그 여자 귀신과 장보배를 실었을 때 장보배를 어떻게든 죽이겠다는 생각이었던 거야. 그럼 진짜 위험한 상황이 맞았구나. 진짜 그러니까 폭력적일 수밖에 없던 거야. 너가 아니라 빨리 칼을 찾아 나를 찔러야 되거든. 어떻게든 복수를 하기 위해. 그러면 모든 이야기가 맞아떨어진 게 이 여자 귀신과 이곳에서 몹쓸 짓을 한 건 장보배였던 거야. 그럼 모든 이야기는 설명이 되지. 장보배라는 인물과 그리고 교복 입은 귀신에 대해서 6년 전에 이제 시원 형한테 제보가 들어왔어. 시원 형 영상에 있는 건데 그 제보가 마을 주민분이야. 마을 주민분인데 여기서 사건 사고도 많고 귀신도 봤다는 목격이 있다. 그래서 무당이랑 그리고 신기가 있는 사람이랑 이렇게 올라갔었대. 고시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도는 도로 길이 작게 있잖아. 있지. 거기에 촛불을 쫙 세우고 무당이 이 귀신들 달래주겠다고 촛불 켜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 무당도 똑같이 양쪽 길에 촛불을 켰잖아. 근데 한쪽에 촛불이 싹 꺼졌대. 와, 이건 좀 많이 그리고 무서운데? 안쪽에 있는 초만 딱 켜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아이의 귀신도 오고 어떤 귀신이 왔는데 무당이 접신을 하고 이벤트가 한 번 있었대. 칼을 들고 사람을 해코지하려고 했었대. 그래서 무당도 놀래서 천도 그러니까 이렇게 넋을 달래다가 놔버렸대. 그리고 뭐 부랴부랴 끝냈는데 연관성을 봐봐. 아이, 여자, 남자, 칼. 그러면 여기서 추측하는 건 이 고시원이 운영됐을 때 있었던 일이라는 거야, 여기는. 그러면 여기는 고시원이 운영이 됐을 때도 그런 사건 사고가 있었고 안 좋은 일들, 고시원이 문을 폐업을 했을 때도 어떠한 이유 때문에 폐업을 했을 때도 그 기운이 서렸기 때문에 안 좋은 단체들 여기 와서 그런 행위를 했었고, 왜? 그 기운들이 서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좋은 기운이 안 좋은 거를 계속 끌어들인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장보배는 누구일까? 누가 장보배냐? 남자였겠지. 그치. 남자. 젊은 남자 영혼. 그러면 여자, 교복 입은 여자는 3층의 중간방 주인이야. 근데 이게 나는 또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장보배 흉가잖아. 그러면 이게 메인이 되는 게 여자 고등학생 연가라 그러면 얘도 장보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여기서 이제 그거를 설명해 줄 건데 어느 정도 나도 추측을 하는 건데 단체가 있었다 했잖아. 그 전에도 일이 있었고. 그럼 여기서 이 단체는 고시원에서 생겼을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죽음 관련 악마 숭배 이런 게 이 고시원에서 생겼을 수도 있어. 가능성이 있는 거지. 가능성이 큰 거지. 그러면 내가 아까 여자 교복 입은 여자 귀신을 왜 3층이라고 얘기했는지 알아? 3층 주인이라고 확신을 하는 이유가 시원 형이 6년 전에 발견한 방이 3층이 앞방인가 그래. 거기서 깨진 유리 그 컵에 장보배 이름이 써 있다고 했어. 이 남자는 안 좋은 선택을 하고 먼저 갔을 거야. 거기서. 먼저 갔을 거야. 그리고 이 여자는 장보배가 살아있을 때 안 좋은
몹쓸 짓을 당했겠지. 그거의 원한도 있었겠고 깨진 유리잔에 장보배 크레파스로 썼어. 이번에 당직기 갔다 오지 않았어? 당직도 안 왔지. 응. 장롱 안쪽에 뭐가 써져 있었어? 한문 글자가 써 있었지. 근데 부적같이. 장롱이나 제기그릇 제사를 지낼 때 안쪽에 글씨가 있는 이유가 뭐야? 죽은 자. 죽은 사람을 기리기 위한 거야. 근데 영상을 보면 깨진 유리잔 안쪽에 장보배라고 써 있어. 와, 근데 그러면은 안쪽에 장보배라는 게 적혀 있으면 이런 의미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네? 그치? 그러면 이 여자, 그러니까 교복 입은 여자도 장보배랑 관련이 있었던 사람이었을 거고, 그리고 그 안 좋은 단체 일원이었을 확률이 높은 거지. 아군. 아군. 근데 적군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건 몹쓸 짓을 당했고, 그리고 나서 이 남자는 안 좋은 선택을 했을 거고. 어떠한 계기가 있었겠구나. 계기가 있었겠지. 근데 나는 그 이야기를 듣지를 못했지. 보통 사람은 밖에 이름을 써. 내 바깥에 컵이야. 근데 안쪽에 썼다라는 건 죽은 사람을 기리기 위한 거야. 시원형이 여긴 너무 폭력적이고 위험하다. 그러면 시원형이 묻기 전에는 장보배가 더 날뛰고 있었겠네요. 종교적인 단어도 많이 나왔잖아. 아마 그러면 시원형이 헌팅 당시에는 이 장보배가 날뛰었을 거고, 근데 시원형이 그 컵을 갖고 이제 묻었을 때는 이 여자 귀신이 날뛰었을 거야. 그러면 이 귀신도 서열이 어느 정도는 있잖아. 그치, 서열이 있었던 거지. 그럼 장보배가 메인 잡고 있다가 형님이 봉인을 했고 봉인을 하면서 이제 기운도 눌려버린 거지. 눌리면서 이제 여자 그 귀신이 더 강해진 거다. 강해지면서 장보배에 대한 원한이 좀 이제 깊어진 거지. 우속적으로 이제 귀신이 원한을 가지고 살잖아. 산다고 하면은 이게 묵히면 묵힐수록 에너지가 더 강해지는 경우도 있어. 에너지가 강해진다는 건 뭐냐면 귀신은 힘을 어떻게 잃을까? 음의 기운을 받으면서 힘을 길러. 부정적인 에너지. 근데 음의 기운을 받으면서 힘을 기르는데 귀신을 잡아먹는다 그래. 내가 귀신을 잡아먹음으로써 이 음의 기운을 내 걸로 만드는 거야. 그리고 또 사람을 죽임으로써 죽은 사람의 음의 기운을 또 가져가는 거. 그러니까 기운을 계속 가져가면서 힘을 기르는 거야. 그럼 계속 지속적으로 거기에선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네. 그치? 그러면 고시원이 운영됐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다면 이 기운을 타고 이 사람들이 잘못됐을 때 다른 사람들도 왔겠지. 그러니까 목격담이 엄청 많았겠지. 이끌리듯이. 그치? 그래서 어쨌든 놓쳤잖아. 놓쳤을 때 내가 더 이상 잡을 수 없었던 게 뭐냐면 이제는 아마 너도 모든 퍼즐을 맞힐 거야. 여자 귀신이 뭘 원했는지. 장보배가 원했던 게 아니라 여자 귀신이 원했던 건 묻혀있던 장보배를 꺼내기 위함이었고 그 도구로 쓰인 게 나였던 거야. 그리고 너를 밀치면서 한 것도 사실 내가 잘 생각해보면 자기가 빠져나갈 궁리를 한 거구나. 왜? 내 몸에 있어서 나를 칼을 찌른다고 한들 장보배가 죽지는 않아. 그건 뭐겠어? 본인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려고 한 거야? 아니, 그거는? 아까 너가 좀 전에 질문을 했잖아. 내 몸에서 풀려난다 쳐봐. 이 여자가 장보배에게 복수를 하고 잡아먹기 위함이지. 최고의 복수네. 최고의 복수인 거지. 그러면 이렇게 똑똑한 애가 나한테 잡힐까? 플랜들이 있겠지. 그치. 귀신 나름대로. 자기가 살아생전에도 컵에다가 장보배라는 이름을 쓰면서 기리고 있었는데 그러면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 당시에도 그 여자 학생은 알고 있는 것도 되게 많고 많았겠지, 정보가. 믿음적인 부분에서도 내가 컸겠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되게 정리되어 있는 게 많았겠다. 그냥 엄청 많았겠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무덤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다 폭력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던 거. 근데 그러면 난 여기서 좀 생각이 드는 거는 고시원으로 운영되고 있던 내부를 봤을 때는 겉에만 고시원이고 내부적으로는 되게 종교적인 활동이 있었던 곳일 가능성이 그치. 많이 높아지는 거잖아. 약간 좀 다른 종교적인 단체가 있었을 확률이 되게 높았던 거지. 근데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너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방마다 위치도 그렇고 테마도 그렇고 다르다는 게 이게 고시원의 모습은 아닌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 맞아. 진짜 좀 많이 날라갔고 그래서 내가 좀 무서웠던 거야. 그 살기가 얼마나 셌으면 내가 처음 갔을 때 허둥지둥 도망가려고 하고 두 번째는 놓쳤어. 근데 얘가 잡힐 일은 없겠지. 그래서 사실 거기는 내가 도저히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야. 장보배가 잡아먹혔던 아니면 다시 장보배가 힘이 세졌던
그거는 솔직히 알 수는 없지만 더 이상의 개입해서는 안 될 곳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만약 여기 개입을 할 거면 진짜 땅을 파서 장보배의 그 그릇을 찾고 그 다음에 다 소멸을 시키든 태워서 보내든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사실 거기가 우리의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 묻혀 있는지 모르고 그 땅을 다 파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빠진 거거든 사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그랬잖아. 여긴 다시 오지 마. 너무 위험하니까. 이거는 무당도 버거워하는데 일반 사람이 가서 잘못돼도 진짜 크게 잘못된 곳이어서 가지 말라고 했던 거야. 우리가 나왔잖아. 나오는 순간에 얘기하는데 갑자기 위에서 벅 하고 뭔가 떨어졌잖아. 진짜 이게 처음에는 내가 그때 당시에는 정신이 없어. 우리한테 던진 건가? 우리 맞으라고? 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장보배 흉가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장보배랑 그 여자 귀신이 싸우고 있던 게 아닐까? 아, 이게 더 맞더라고 이야기가. 우리한테 던졌을 거면 진짜 아마 제대로 던졌지. 왜냐면 3층에서 우리가 보이는 공간이었으니까. 높은 충분히. 데서 떨어진 거는 확실하니까. 높은 데서 네. 무거운 게 벅하고 떨어졌는데 너무 묵직했어요, 소리가. 진짜 너무 묵직해서 이거는 이게 카메라에 잘 안 잡혀서 근데 진짜 와 생각만 해도 그래서 이 장보배 흉가는 어떻게 보면은 악마의 흉가지. 그 장보배랑 이제 여자 고등학생 귀신이랑 뭔가 이제 붙었을 때 지금쯤은 승부가 났을 거 아니야? 승부가 신령적인 났겠지. 세계로 봤을 때. 그랬을 때 더 강해지고 더 음해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악마의 흉가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그렇지. 사람이 거의 손 안 대는 게 맞을 정도로. 그래서 사실 이 장보배 흉가는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게 나도 이 생각은 못했어. 귀신이 나를 이용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 너가 이용당했잖아. 이 시점에서 궁금한 거는 여자 고등학생 귀신이랑 장보배 귀신이랑 이 영가들이 여기 들어와 있어. 근데 이 여자 고등학생 귀신이 원한이 너무 가득해서 뭐 칼을 찾아가지고 너의 몸을 이용해서 찌르려고 했어. 그 의도가 너가 이렇게 접신을 해서 찔러가지고 너를 죽이고 다시 꺼내내서 한판 붙으려고 한 건지. 나를 찌르려고 했던 건 내 몸 안에 있으니까 내가 찔리면 접시는 내가 풀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그때 얘네가 빠져나갈 거 아니야. 그때 이제 파이트를 뜨려고 그런 건가? 그때 싸우려고 했던 거지. 아직 인형이 넣기 직전이야. 딱 이렇게 잡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해. 봉인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접신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안 놓고 있어봐. 그건 얘 입장에서 나를 다치게 해야 돼. 자기들이 그치. 풀려나려면. 그거 완전 보통 내기가 아니네.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이거는 사실 얘네가 진짜 지능적으로 계획을 했던 거라고. 이곳이 생긴 지가 되게 오래됐잖아. 진짜 오래됐지. 그리고 방치된 지도 되게 오래됐고 그동안에 무속인 분들도 어마어마하게 왔다 갔을 거 아니야. 이게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무속인 분들도 거기는 가지 말라고 하는 곳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왜 그러니까 왜 유명해졌냐면 안 좋은 일도 있고 귀신을 목격했나 그게 아니라 무당들이 갔다가 여기는 귀신 소굴이다. 야, 여기는 악마의 집이다. 여기는 아무도 오면 안 된다. 그 신기 있는 사람 무당들 왔다가도 여기서 천도고 뭐고 그냥 아무것도 손도 전례하고 나왔던 곳이야. 이 장소는 그러면은 영적인 거에 예민하지 못한 체험하시는 분들 있잖아. 뭐 그런 체험하시는 분들이 분들. 갔을 때는 뭐 재수 없는 일 정도만 생기고 뭐 귀신이 어딨어 이렇겠지만 영적으로 민감하고 예민하고 뭐 주파수 맞는 사람이 갔을 때는 잘못될 진짜 수도 죽을 있는 거지. 있겠네. 그렇지. 그리고 일반 사람이 가면은 잠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정도 살기면 안 좋은 기운 묻고 진짜 재수가 아니라 진짜 안 좋은 일 생길 경우가 많아.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도 지금도 똑같다. 그냥 다들 여기서 만족해야 돼. 절대 맞네. 가면 안 되는 곳이야. 진짜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고 사실 저도 지금 뭐 장보병가 가서 잡아요 하는데 안 잡혀요. 잡을 수가 없어. 홍남삼녀 내가 왜 안 잡은지 알아? 왜 안 잡았어? 못 잡아. 지금 그 급이라는 거야? 응. 종교적인 거에 관련이 있고 믿음을 먹고 그 정도의 원한이 있고 그리고 귀신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지능적으로 변해 똑똑해진단 말이야. 그리고 방금 너가 한 말처럼 여기는 무당들도 많이 왔다라는 이야기 했잖아. 무당들이 와서 별의별 짓을 해보려고 했던 곳이야. 그게 다 학습이 됐겠네.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강제 소멸밖에 없는데 강제 소멸을 하려면 이 털을 다 뜯어 고쳐야 돼. 뜯어 고친다는 거 진짜 구판 한번 크게 열려야 돼. 근데 거기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그런데 때문에 안 되지.
오래 묵은 귀신은 무당도 찾기 힘들어 확실히. 홍남 3년은 태생부터가 귀신이잖아. 이거는 이제 아직 썰을 안 풀었는데 태생부터 귀신인 경우, 그리고 요괴, 그리고 오래 묵은 귀신을 그러니까 잡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건 이제 모든 힘을 다 썼을 때지. 사실 근데 그런 귀신을 잡았다는 사례가 없어. 그래서 홍난이도 많은 사람들이 진또야 가서 한번 잡으면 되잖아, 레전드잖아 할 수 있는데 쉽지가 않아. 사례가 없어. 그리고 심지어 홍남삼녀 그곳은 없어졌다는 말이 있어요. 도망간 거야. 예, 그 자체가 없어져가지고. 되게 웃긴 게 원래 귀신이 있는 곳은 안 밀리거든. 네. 왜냐면 귀신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고시원도 똑같아. 안 밀리는 이유가 귀신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경우인데, 그래서 우리가 부정을 쳐주고 다 쳐준 다음에 집이 나가는 경우인데, 홍남선녀는 우리가 거의 인터뷰란 거 다 했었는데 집주인이 없어. 연락이 안 된다 그러고 우리가 앞에 집이랑 다 연락을 해봤는데 거기 그냥 없어요. 이제 비어진 지 오래됐고 그 집주인 떠난 지 오래됐어요. 연락 안 될걸? 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홍남선녀 발견하고 원래는 솔루션을 생각하고 있었잖아. 잡자. 각 맞아. 잡고 우물 이렇게 그냥 새끼줄 치고 어떻게든 우리가 최초로 잡아보자 했는데 밀렸어. 이거는 도망갔다는 거야. 사실 홍남선녀가 작년에 나한테 1년 만에 재회를 한 거지. 근데 진짜 홍길동처럼 동서남북으로 도망다녀. 근데 갑자기 홍남삼녀 얘기로 넘어가가지고 좀 얘기를 더 하면은 흉가를 거기 나도 2번을 가봤어. 진짜 의미부여일 수도 있는데 지붕에서 툭툭툭툭 뛰어다니는 소리가 나. 그게 이제 고수여치. 흉내 내는 거지. 왜? 홍남선녀는 고수여치보다 더 오래된 귀신인데 그렇지. 보고 똑같이 하는 거야. 그러면 장법에 있던 여자 교복 입은 귀신도 똑같이 행동한다고 보면 돼. 보고 학습하고 지능적으로 변하는 거지. 무서운데 너무 흥미로운 그치? 곳이긴 해. 그러면 여자 교복 입은 귀신을 왜 거기 있었을까 맨 처음부터? 시원 형이 나한테 장보배가 묻혀있다는 걸 얘기를 안 했는데 기다린 거 아닐까? 때를. 아니 알려주고 있던 거지. 나의 하는 적이 있어. 장소를 알려주고 있던 거지. 근데 최고의 반전은 그거야. 깨진 컵 안에 있는? 장보배 이름 기리고 있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더라고. 처음에 전주 여행에 갔을 때 진또가 혼비백산이 되는 상황. 앞을 보지도 않고 뭔가 책상 장애물 같은 것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고 나오려고 했던 맞아. 그 상황이랑 둘이 이제 3개월 조금 넘어서 갔을 때 접신이 돼가지고 조명도 없이 이게 사실 조명 없이 못 다녀. 거기는 다닐 수가 없어. 거긴 못 다닙니다. 근데 걸어 다니더라고. 꼭 내가 여기를 완벽하게 아는 것처럼. 내가 모든 몸을 얘한테 맡겨놨었다 했잖아. 그 여자한테. 귀신한테 맡긴 거지. 내 초점이 흐려진 건 뭐냐면 나의 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귀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귀신의 시야로 다 다니는 거야. 그게 너무 신기했고 원래 그래도 같이 다니던 게 있다 보니까 얘가 지금 접신 상태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뒤에 있어줘야지 이런 건데 처음 갔을 때랑 그때랑 이 풍기는 아우라가 비슷한 거야. 그러다 보니 이제 점점 이제 가까이 붙으니까 애가 눈에 초점도 없고 나를 바라봤을 때 잘하면 한 대 치겠는데?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 또는 사고 일으키겠는데? 그래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얘가 지금 진또인지 또는 무언가에 접신되는지 나도 확실하게 판단을 해야 되니까 건드렸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나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거야. 이거 뭔가 잘못될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말을 걸었고 그 이상의 경험이 없었잖아. 너하고 나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걱정이 더 없었고 자꾸 유리 위에서만 나한테 욕을 하네. 유리 조각들 위에서만 나한테 협박을 하고 그런 날카로운 것들이 있는 곳에서만 되게 파워풀하게 공격적으로 나오더라고. 맞아. 다치고 싶어? 얘 다친다. 너도 다친다. 이런 식으로 멘트를 치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거 잘못되면은 사달 나겠다. 라는 판단이 서가지고 그냥 나도 매달린 거야 너한테. 그러다가 이제 인형을 놓치는 상황이 온 건데. 그치. 근데 안 되겠다 싶더라고. 이게 처음 경험한 거잖아. 접신한 상태에서 힘이 얼마나 세지는지. 어느 정도냐면은 장난을 치는 거랑 이게 아닌 거랑 이제 구분은 하잖아. 구분이 안 될 수가 없어. 근데 딱 잡고서 허리도 안 좋은 상태인데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자세도 아닌데 툭툭 밀려나더라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몸무게가 내가 많이 나가는 편이고 체격도 있는 편인데 허리 아픈 상태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거 큰일 나겠다.
그리고 미는데 정말 그냥 30cm 막 이렇게 밀리는 게 아니고 1m씩 밀리더라. 진짜 쭉 밀렸어 뱅진이가. 탁 잡고 비켜 놔. 너 죽는다. 얘 다치는 거 보고 싶어? 하면서 딱 밀면은 진짜 1m씩 밀려가지고 이거 정말 귀신이 있구나. 이거는 진또가 이렇게 나를 이 정도로 밀 수는 없는데 뭐가 지금 씌어도 단단히 씌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그때. 그치 그 시었지 그가 그걸 접신이라고 하는 건데 경험을 안 해봐서 그런데 귀신을 접신하면 힘이 장사가 돼 진짜로. 급이 달랐어. 그러니까 화련쌤이랑 뭐 너랑 당집기나 뭐 굿단을 갔을 때 화련쌤도 그랬을 때 막 말도 안 되는 힘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맞아. 급이 다르다라는 확신이 들더라고. 그치 왜냐면 야생에 있는 귀신은 그냥 하는 거니까. 지금 생각해도 너무 소름 돋고 그때 당시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똑같이 그렇게 할 것 같아. 아 근데 맞지. 그게 똑같이 그렇게 할 것 같아. 맞는 거야. 왜냐면 거기서 더 도발해봤자 좋을 것도 없고 오히려 그게 최선책이었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내가 만약에 얘를 끝까지 봉인을 했다면 아마 사단 났을 것 같긴 해. 너를 그냥 그대로 냅뒀다면 나는 어디까지 상상을 해봤냐면은 칼을 찾았어. 찔렀어. 아마 찔렀을 거야. 그러면 내가 그 모습을 그냥 놓쳤어. 그냥 거리가 있어가지고 접신한 상태를 믿어 하고 하다가 너무 강해가지고 찔렸어. 그러면은 내가 그 이후에 활동하는데 죄책감 때문에 못했을 것 같아. 그 장면을 봤다고. 아 그치. 아 근데 나도 그 상황에 갔으면 칼을 들어도 아마 안 찔렀을 거야. 여기까지 가지 않았을까? 여기까지 가고 내가 막 바로 풀었을 텐데 일단은 나도 얘기를 들어봐야 되니까 귀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봐야 되니까 못 들었던 게 되게 아쉬웠던 거지. 근데 모든 퍼즐은 그런 이제 알고 있었던 거지. 근데 나는 알려주고 싶었던 거야. 모든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귀신의 힘이 얼마나 세냐면 그 시원이 형 지금도 현역인데 4년 전 시원이 형 몸 되게 좋을 때 그때는 뭐 완전 시원이 형 아니잖아 피지컬. 당직기 폐차장 우리 편이 있었는데 내가 악신 딱 실었을 때 시원 형도 되게 버거워했어. 악신 실었을 때가 2층 정도 난간 좀 한 3m? 4m 정도 됐거든? 거기서 떨어지려고 했던 거야. 그때도 시원 형이 잡는데 시원 형도 얼마나 힘들었냐면 야 카메라 좀 들어봐. 이거 안 되겠다. 두 손으로 해도 날 못 막을 정도였거든. 그때는 내가 몸무게가 더 말랐었지. 노그릇집. 그때도 시원 형 쭉 밀려졌어. 시원 형은 이렇게 땡기는 상황이고 땡겨서 막는 상황이잖아. 난 땡겨서 열어야 되는 상황인데 내 지금 허리로 한 손으로 열고 했다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직 모르겠지만 위험해요. 빙의라는 것도 위험한 게 빙의자를 만났을 때도 항상 제가 하는 말 주변에 뾰족한 도구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언제 돌발 상황이 나올지 모른다 라고 하는 이유가 무당도 접신하면 이렇게 힘이 세지는데 일반 사람이 그러니까 빙의가 됐다고 하면 자기 자신을 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사고가 나는구나. 오늘 이 장보배 흉가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는 뭐 저희가 이름을 숨긴다 해도 너무 유명한 곳이어서 너무 유명하죠. 네, 절대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상 그리고 이 이야기로 그냥 하나의 괴담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